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만 출신 강직구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세 분 의원님 포함해서 75명의 국회의원, 폐암 등 직업성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의 건강권 그리고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부교육국무집본부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걸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윤희 정부교육국무집본부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숙 정부교육국무집본부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경 안양구림초등학교 조리실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태경 실무사님은 폐암에 걸리신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낭독은 강민정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김홍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민정 의원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서야 고용노동부가 건강검진을 권고하고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소방부처인 교육부는 대응이 더디기만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교 급식 종사자 중 31명이 폐암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서울, 경기, 충북은 종사자 인원수가 많은 지역임에도 검진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은 중단기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장 당사자 의견 수렴 창구는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최초 산업재해 승인 사례 발생 이후 만 2년 이상이 지나서 발표한 정부 대책의 현 주소입니다. 관계 당국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사이 K급식이라 일컬어지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학교 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755건에 이릅니다. 현실을 견디다 못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3년간 퇴사자 수는 1만 4천여 명에 달하며 매년 그 수가 1천여 명씩 늘고 있습니다. 전체 퇴사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 이르러서는 절반이 넘는 55.8%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입사한 지 6개월 이내 곧바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만 2년 사이 3.5배 늘어 2022년 기준으로 1,100명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신규 채용이 미달하는 사태도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75명의 국회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 급식실이 산업재해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금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현장이 되도록 관계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직접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 소재의 한계가 불분명하였던 교육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불충분하였던 교육당국의 중단기 대책을 보완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형 노출 저감 대책 외에도 학교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연도별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지부진한 예방관계기관 TF의 논의를 앞당기고 전국 공통의 기준과 지역별 특색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본 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직업 환경의학, 예방의학, 화학물질 및 독성 등에 관한 전문가, 학교 급식 종사자를 포함하는 노동단체의 대표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계획에 대한 평가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계의 전문적인 의견과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 평가와 임년도 추진 계획에 풍부히 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학교 급식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그리고 대화와 교육이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동시에 조리움 등에 의해 폐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노동이 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교육부와 그리고 교육청은 그리고 우리 학교 당국은 학교 급식실이라는 현장 중심에 서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75명의 의원들이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이자 그리고 종사자들의 쉼터이자 일터인 학교 급식실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종사자이시기도 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임원분들의 말씀 그리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을 겁니다. 우리 정태경 신무사님, 조리 신무사님의 좀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리 윤희 부장님. 저희 노동조합은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이 위험하다고 십수년을 외치고 투쟁하였습니다. 베이고 넘어지고 화상을 입고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다 심지어는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노력 끝에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이 2021년 2월이었습니다. 산재 승인이 있기까지 수수방관하던 교육당국의 태도는 산업재해가 인정된 이후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최초 산재 승인 사례가 생긴 이후 만으로 2년, 횟수로 3년이 넘게 지나서야 첫 대책 발표에 나섰습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발표한 입장처럼 그나마도 반쪽짜리 대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무책임하고 미온적일 수 있습니까? 교육부는 지난 3월 대책 발표 전으로 저희 노동조합을 통해
두 차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첫 번째 의견 청취는 3월 13일 월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은 교육부 출입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던 날입니다. 공개 브리핑은 그 이튿날인 3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월요일 일과 시간 중 기자분들께 대책 자료를 발표한 이후 그날 저녁에서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나마도 해당 면담 요청은 그 바로 전날인 3월 12일 일요일에 공문도 아닌 전화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 수렴은 더욱 황당합니다. 5월 2일 노동조합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단 10분간 통화한 것이 교육부가 주장하는 소통의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전시행정과 면피를 위한 요식행위의 극치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이 나서질 않으니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시 유해 물질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이 법안을 계기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성실히 사안 해결에 나서고 당사자 노동조합과 소통하기를 또한 촉구합니다. 뜻을 모아주신 74분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 전국교육공무집본부는 사안의 온전한 해결까지 물러섬 없이 앞장서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공무집본부 부본부장 정경숙입니다. 예, 현장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폐암은 21년 산업재해 첫 승인이 나기 훨씬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조합원님도 2017년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그 생존권을 위해 노동조합이 투쟁하고도 수많이 요구해도 교육당국은 듣지 않다가 산재가 승인되고 나서야 아주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산재 승인이 나고도 횟수로 3년이 더 넘게 지나고서야 첫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그 대책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부실했습니다. 그나마 의미 있는 내용이 환기시설 개선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돈만 주면 뭐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정부 기준도 없고 표준안도 없는 교육당국은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니 3월에 대책 발표하고 5월에서야 부랴부랴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6월 말까지 마련해 보겠다고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고민에 고통받는 현장 노동자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지하, 반지하, 급식실이 있고 환기가 일체되지 않는 급식실 환기가 된다 하더라도 기준치에 한층 못 미치는 급식실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급식실은 이렇게, 급식하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베이고 넘어지고 화상 입고 근골격계 질환에 늘 파스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보강도 압축 노동으로 노동 강도는 더 심해지니 방학 기간에 다들 병원에 다니느라 방학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역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파도 병가 쓰기는 너무도 어렵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급식실 폐암, 조리움으로 신규 채용자들은 6개월 안에 퇴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예 신규 채용 미달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점형 대체 인력 제도를 만들고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계속 외쳐왔는데 교육부 대책 속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검토한다는 딱 한 줄만 들어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며 학생들의 식생활 복지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는 그마저 받지 못해 생활고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칭호를 우리 급식실 노동자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외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식생활 복지를 위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 이런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노동 환경, 노동 조건, 처우 개선 없이는 학교 급식이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이 법을 통해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시행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부림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폐암 환자로 인정받은 정태경입니다. 산재 환자로 인정받은 정태경입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가 급식을 시작한다고 하여 저도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18년간 일을 했고, 일을 하는 도중에 허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 걸음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는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몇 년 있다가 21년부터 산재 환자가 된다고 하여 제가 모든 서류를 준비를 했고, 또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해서 제출해서 산재 환자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폐암 환자로서 너무나 많은 그 약을 먹고 있기에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손과 발이 경련이 심해서 잠을 못 자 깜짝 놀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잠깐 일을 설거지를 한다던가 그러면 손가락에 경련이 와서 일을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 이런 부작용들이 폐암 환자의 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저 같은 제2, 제3의 환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초해 주시기 바랍니다.